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숫자 하나로 시작하지만요. 결론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미국 물가지수가 지난밤에 발표가 됐었죠. 이게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시장에 강력한 호재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지금 시장이 그 단순한 공식대로만 움직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나서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또 제자리 되돌림 하락세가 나온 상황이죠.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이 레버를 누가 줄 것인지, 그리고 그 권력이 이동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물가라는 건요, 자동차 계기판 같은 겁니다. 숫자는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운전대랑 브레이크는 정책입니다. 계기판이 좋아졌다고 해서 운전대가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죠. 지금 미국은 계기판이 좋아진 동시에 운전대를 누가 잡을지 바꾸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더 예민해졌습니다. 이번 11월달 CPI 발표는요, 더 특별한 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셧다운 여파로 평소처럼 촘촘한 월간 수치가 전부 다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사진 한 장은 선명한데 이 동영상은 끊겨있는 발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쪽으로 이야기를 채우겠죠. 누군가는 인플레가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거 데이터가 비어있으니까 아직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장이 갈라지기 쉬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예상보다 이번에 낮게 나왔죠. 이 사실 자체가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이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여력을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바로 단기금리예요. 이 단기금리는요, 미국 연준이 누르는 정책금리랑 가장 가까운 가격표이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내려가면은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에 따른 주식 같은 위험자산은 숨통이 트이고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암호화폐도 이런 구간에서 대체로 호흡이 좋아지면서 상승세가 나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요, 미래에 더 큰 가치를 기대하는 자산이 유리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모기지 금리도 내려가야 되는데 이 현실에서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모기지 같은 경우는 연준의 정책금리보다 10년물 같은 장기금리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인 거고, 장기금리는 경제 성장과 물가에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연준이 물가를 잘 잡을 거라는 믿음, 이게 있으면은 장기금리는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렸을 때 장기금리가 오히려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핵심 모순이 등장을 해요. 물가는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훨씬 더 낮게 보는 차기 연준 의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게 케빈 해셀, 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죠. 이런 조합들이 시장한테 이렇게 들립니다. 이 금리 인하는 데이터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 일정과도 연결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채권 시장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웃을 수 있겠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신뢰 프리미엄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본질은요, 금리를 내리냐 마니냐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내리느냐입니다. 만약에 인플레가 안정되고 고용이 둔화되면서 미국 연준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내린다면은 이 시장은 비교적으로 편안해질 거예요. 반대로 정치가 금리의 방향을 먼저 정하고 연준이 따라가는 그림처럼 보인다면은 이 장기 금리는 먼저 반항할 수가 있다라는 거. 쉽게 말씀드려서 운전대가 흔들리는 차는요, 속도를 줄여도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흐름들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은 금리를 내렸고요. 유럽도 자신들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금리를 내리면은 글로벌 자금은 더 수익이 나는 곳, 더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옮겨 다니겠죠. 이 달러가 약해지거나 또 강해지는 것도 결국에 이 자금 이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논쟁은 곧바로 환율과 글로벌 유동성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리플 같은 자산이 왜 언급되는지 구조를 보셔야겠죠.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기판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는 관문이 생긴 시장입니다. 이 미국은 올해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스테이블코인이 국채 같은 유동자산으로 뒷받침되게 만들면서 달러의 영향력을 디지털 레일 위로 확장하려는 설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플과 서클 같은 회사들이 트러스트 뱅크 형태로서 제도권 인프라에 더 깊게 들어가려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디지털 달러의 배관 공사를 하는 장면인 거고, 이런 배관 공사가 진행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도권 자금은 출입구가 생기면 더 빠르게 들어오고 더 빠르게 나가는데요. 현물 XRP ETF 같은 통로가 늘어나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 좋은 뉴스에는 상승이 빨라지고요, 나쁜 뉴스에는 하락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방향성보다 변동성 관리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고, 그렇다면 리플 XRP는 어디에 서 있냐? 이게 바로 핵심이겠죠. XRP를 이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관점은 결제량 정산의 레이어 경쟁입니다. 스테이블코인, 토큰화된 자산, 그리고 기관이 요구하는 규제 준수의 레이까지 커질수록 이 XRP는 그 흐름에서 얼마나 많이 쓰일 수 있느냐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인프라가 실제로 열리고 있는지,
제도권이 허용하는 통로가 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통로가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겠죠. 이 물가가 내려간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금리의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물가는 금리 인하의 명분을 줬어요. 하지만 그 금리 인하가 시장 신뢰를 깨지 않고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정치랑 결합해가지고 이 장기 금리랑 달러를 흔든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갈림길이 지금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여기서 예언을 하면 안 돼요. 기준점을 세우면 됩니다. 장기 금리가 안정되는지, 달러가 어떤 이유로 움직이는지, 연준 인선 뉴스에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랑 제도권 자금의 출입이 과열인지 아닌지, 이런 기준점으로 시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오늘의 2.7%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권력 지도라는 것들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